자, 그 다음에 추세선을 잡았어요. 이런 식으로 방금처럼 잡았는데 뭐 이렇게 잘 가고 있어요. 이렇게 잘 가는데 어느 특정 구간대에서는 사실상 얘가 계속 앞에서 잡았다라고 해서 이 구간만 밟아주고 올라가고 이런 경우 수는 좀 적겠죠. 늘 항상 한번 잡은 추세가 이탈도 없고 뭐 이렇게 하면 매도세도 없는 거고 매수세만 존재를 하겠죠. 그런 결과는 없죠. 상승과 하락에 대한 반복인데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항상 여기를 맞아서 지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어느 특정 구간에서 강하게 이탈할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추세선의 기준으로 이탈할 수 있고 오히려 추세선 터치하기 전에 급등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탈은 이탈에 대한 해석인데 사실상 이런 경우가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어느 추세가 계속 안정적으로 큰 파동을 그리면서 가져가다가 시장이 관심을 크게 받고 이게 개별 종목이 될 수도 있고요. 선물 지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특정 구간에 이 추세선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얘가 그냥 계속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고점 없이 계속 날아가는 형태를 보여주면 이격도가 막 여기서 1000포 2000포 만들어지면 얘만 기다렸다가는 손가락 빨다가 대응을 할 수가 없겠죠. 너무 가파른 상승이 갑자기 또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래서 추세선을 만들고 대응을 가져갈 때는 사실상 저는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에서 두 가지 추세선만 이용을 하자. 첫 번째는 우리가 완만한 기울기를 가져가는 애를 기준 추세선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 기준 추세선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지나 저항에 대한 힘, 내용 자체는 강력하게 다가올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그러면 완만한 녀석이 기준 추세선이면 가파른 녀석은 가속 추세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처럼 가파른 상승을 이어가준다라고 하면 그 템포에 맞춰야 되지 뭐 사실상 제가 지금 설명드렸었던 일봉상 이 자리값 뭐 얘기를 드리면 6개월 동안 차트만 보다가 손가락 빨아야 되는 자리값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만 기다린다라고 하면 유동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움직임에서는 대응에 대한 자리값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가져가는데 아니 어느 순간엔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요, 칼리님.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아니 여기에서도 이격도가 크게 만들어지면서 너무 큰 가파른 상승이 나와주는데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추세선을 또 하나 만들어서 가속 추세선을 만들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실 수가 있겠죠. 아닙니다. 어느 정도 내가 가속 추세선이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 이상까지 뻗어진다라는 거는 얘는 뭐다? 5일선 이탈. 이미 사실상 이평선 기준으로 5일선에 대한 내용 자체로 담아두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추세선이나 내용 자체로 굳이 담아둘 필요는 없다요. 이 강력한 추세에 대한 내용 자체로 해석을 보신다라는 거. 자, 우리가 기억할 거는 두 가지. 기준 추세선과 가속 추세선. 뻗어준다라고 하면 그럼 워낙 가파른 게 잡혀 있다가 나중에 가속 추세선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자리값 결과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앞에서 만들었다시피 최바닥을 기준으로는 2점 필요한데 이렇게 잡아주면서 의미 있는 자리값 여기 2개고 나중에 얘가 여기 구간대 터치했을 때는 사실상 지지 역할을 굉장히 크게 받아줄 수 있는 추세선 흐름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확대해서 이 하락 추세에서 맞아 떨어지는 움직임에서 여기가 지금 사실상 시장가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자리값 가정을 해봤을 때 자, 하락에 대한 추세선인 앞에서 설명만 드리고 안 잡아봤죠. 자, 최고점 최고점이 여긴데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거요. 최고점이 지금처럼 삐끗 튀어나온 다음에 지금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긴 횡보 자리값을 가져가면서 여기서부터 하락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추세선은 캔들을 이탈하면 안 된다에 대한 기준까지 같이 접목한다라고 하면 추세선은 이렇게 완만하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를 담아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이거는 뭐 거의 마디값 수준으로 잡힌다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결과는. 그래서 이런 결과에서는 사실상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시작 그리고 횡보 추세의 끝 여기 정도 포인트를 가장 최고점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서 바라보는 거고요. 다음에 올라와져 있는 고점들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X 표시한 자리값 2개 정도가 지금 받아줄 수 있는데 첫 번째 내용 자체에 올라와준 자리값은 이미 잡는다라고 하면 캔들을 이탈하는 결과값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 자체는 이탈하는 결과값이 없고요. 그래서 얘에 대한 추세선은 이 고점과 여기 구간대를 잡아서 대응인 거고
사실상 이 추세 라인대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우리는 큰 관점 해석에서 계속 매도다라는 거를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 저점을 쫓아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제가 이런 자리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저점이 보이면 저점 쫓아 들어가고 혼란 고점 돌파하면 고점 쫓아 들어가는 자리 값을 사실상 그렇게까지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줄 때만 보통 가져가는 편이에요. 오히려 되려 저점을 깨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휩소에 대한 관점으로 오히려 반등을 노리는 자리값 해석을 많이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직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매매 포인트가 발생하는 건 뭐냐면 다음 구간대 이 추세선 라인대를 기점으로 터치를 했었을 때 저항을 받아주냐 돌파를 해주냐. 그래서 여기 구간대에 계속 기다리다가 이 추세선 터치하는 구간대에서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타이밍에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자리값을 지금 현재 이탈로 볼지, 이탈을 하고 지속적인 상승으로 볼지, 혹은 저항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는데 뭐 초반에는 저항이다 뭐 음봉 그리면서 판단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냥 저항을 했네요. 그러면 이게 살짝 이탈에 대한 내용 자체, 그러니까 그거랑 상관없이 처음 내용은 이거고, 만약에 날라갔다라고 하면 이탈에 대한 결과값을 해석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구간대에 대한 내용 자체, 혹은 여기를 돌파했다라고 해서 매수로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대로 다이빙하면서 21선까지 이탈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대에서는 앞에서 손절 혹은 스위칭을 바꿔가면서 해석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추세선 잡아놨어요. 2점 때문에 잡아놨어요. 그럼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2점 때문에 잡았으면 이 다음번에 나와주는 내용 자체는 사실상 뭐 바로 돌파도 나와주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지지나 저항을 바라보는 편이에요. 이거 교육 이전의 내용이랑도 똑같습니다. 이번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전에도 똑같아요. 지지나 저항을 보고요. 오히려 4번, 5번째는 사실상 돌파에 대한 개념 해석을 조금 더 바라보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얘가 100%고 얘가 뭐 90%, 80% 이상까지 넘어가지는 않겠죠. 일단 관점은 그렇게 보는데 실질적인 변동성이나 내용 해석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우리가 대응하는 포인트는 결론적으로 추세선에 대한 내용 자체를 담아두고 가져가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저항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매수를 계속 욕심을 내더라도 어느 특정 구간대에서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돌파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꼬리 잡고 그냥 떨궈줬다라고 하면 이 돌파에 대한 해석이 틀린 거겠죠. 확실하게 깨고 넘어온다라고 하면 돌파에 대한 5번째 구간대 시도를 하는 결과에서 다시금 여기서 홀랑 떨어진다라고 하면 인정하고 바라보는 거고, 지금처럼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켜보는 거예요. 쭉 내가 원하는 자리값 목표가까지. 자, 그래서 매매 포인트는 이렇게 생각해서 담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교육 내용은 여기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